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가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만 윤 대통령 입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아쉽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몰카 공작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한 아내, 어리석은 아내, 철없는 아내 이렇게 연상이 됐던 겁니다. 저는 참 그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유 저런 표현 말고 다른 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무슨 죄가 있나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윤석열이라는 남편을 만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는 코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전시기획사를 운영을 해온 그러니까 크지는 않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꽤 의미 있는 그런 전시기획 사업을 해오다가 이제 윤 대통령을 검사 윤석열을 만나서 인연이 맺어지고 그렇게 살아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지평 안에서 그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그런 여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법대를 나오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살아온 삶의 환경과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두 사람이 말이 통할까? 라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런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대뜸 그 남편의 입에서 아내를 향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말이 나온 걸 제가 들으면서 저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 말을 남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보는 김건희 여사의 심정은 어땠을까? 뭐 이제 그런 그런 겁니다. 그 부부 사이에는 또 부부 사이에 그 남들이 감히 용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뭐가 또 있겠지요. 그 부부만 알 수 있는. 근데 이제 현명하지 못한 이 6글자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멈칫한 겁니다. 이건 뭐지? 가령 어떤 배경을 바꿔서 이런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미국 대통령이 그쪽 그 어떤 실황중계가 되는 마이크 앞에 있다. 뭐 일본, 뭐 영국, 프랑스 어디라도 좋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한테 현명하지 못한이라는 말을 썼을 때 괜찮을까? 그쪽 여성계는 가만히 있을까? 우리나라 여성계들은 가만히 있을까? 우리나라 여성계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 김건희 여사가 원래 잘못한 거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오로지 아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단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지아비로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그 대목이 저는 좀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여성들, 많은 아내들, 와이프들이 그 방송을 보고 있을 때 대통령의 그런 그 묘사법, 자기 아내를 묘사하는 방법, 저간의 일은 어떻게 됐을 값에
저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더라고요.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기존의 어떤 그 사법기관의 수사가 부실하다거나 봐주기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이 됐던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이제 제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를 하든 뭐 야당이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처럼 밀어붙이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수사 권한을 입법부가 손목을 탁 때리면서 뺏어가는 것이 그게 특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입법부가 특별검사를 추천을 하고 그 특별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의 내용도 다 규정을 하고 법률로 기한도 정하고 뭐 그러니 사실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마지막에 특검을 지명을 한다 뿐이지 전체적인 얼개는 입법부가 끌고 가는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 이른바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본질에 관한 얘기를 대통령은 또 반복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늘 조선닷컴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게 이제 톱으로 있고 방금 전에 나온 문화일보 일면 톱도 바로 그 대목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뭐 20여 분 동안에 모두 발언을 집무실에서 따로 하고 또 이제 브리핑 룸으로 내려와 가지고 또 1시간 넘게 했잖아요. 이제 뭐 100분간에 걸친 그러한 100분이면은 1시간 40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그러한 그 질의응답을 다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오늘의 핵심 한 문장 그걸 딱 뽑으라면 그거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라고 다 뽑는 겁니다. 사람들 보는 눈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방송을 쭉 보면서 그 대목이 계속 머리에 빙빙빙 맴돌더군요. 조선닷컴 이제 저희 독자들의 반응도 제가 프린트아웃을 해 봤습니다만 요즘 그 분위기는 그 조선닷컴에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들이 거의 뭐 90% 이상이십니다. 그리고 열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였고 또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아낌없이 자기의 투표권을 보수 후보들에게 던졌던 그런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요즘 분위기는 대통령이 보면 섭섭하고 야박하리 많지 매우 비판적입니다. 아르헨티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가 사랑했던 사람이 너를 울릴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했던 만큼 어떤 나중에 그 미운 감정도 왜 이뻐했던 자식이 그 몹쓸 짓 하면은 더 밉잖아요. 자식이라고 해서 365일 24시간 항상 이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유 저 왼수 같은 놈 이럴 때가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자식일수록 또 그런 순간적인 감정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요즘 그 저희 지금 이 유튜브 채널도 그런 분위기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댓글 보면은 그런 걸 참 저희들도 느끼곤 합니다. 저 또 제작진들 함께 그런 얘기를 자주 두고 봤는데 요즘 어떤 과도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그 시청자들 그리고 저희 그 독자들께서
자신들이 믿고 사랑하고 열렬히 지지했던 그 대상과 잠정적으로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잠정적 거리두기. 완전히 등을 돌리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비판적 그런 객관자적 그런 시점을 일단은 좀 회복을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공복을 내 손으로 뽑았으니 이 공복이 제대로 된 길로 다시 정진할 수 있도록 내 회초리를 아끼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들이 아주 매섭습니다. 매몰차기도 하고요. 윤빈이님, 늦은 감이 있다. 한마디로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총선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떡하라고. 진즉 좀 그러지. 뭐 이제 이런 그 복잡한 감정선이 흐르는 것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김혜경, 김정숙 씨는 왜 사과를 못 시키나요? 투마미님, 아슈나님, 보수의 수치, 시스템의 실종, 주변인들의 무의 뭐 이런 말. 그린 01, 그린 01님은 아내의 처신이 문제가 아니라 고집불통 당신의 처신이 더 큰 문제야. 이런 노골적인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제가 가감없이 그냥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SOS 이분은 총선 끝난 다음에 아마 이런 감정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검찰이 수사 잘도 하겠다. 여태 묵혀둔 걸 기자회견 앞두고 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특별 전담팀을 꾸리고 그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달 말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 뭐 이런 다짐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잘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말투. 이제 이런 것이 저희 시청자들의 마음자리가 제가 자꾸만 느껴져서 그런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도 저도 다 아유 그냥 이 낙담과 실망과 그 어떤 서러움 같은 것이 복합된 감정이 자꾸만 이렇게 내려앉는 앙금으로 변하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목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안쓰럽습니다. 또 어떤 분은 데퍼딜이란 닉네임 쓰신 분은 이혼해라 뭐 이런 말까지 하셨네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설마 이게 진심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토리몸님, 타이밍 다 놓치고 이제 와서 회개하면 뭐 할 건데? 국민들 염장 지르고 있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고구마를 10개 먹은 기분이다. 순돌이2님, 답답하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들 사이다 마신 기분이야 들겠습니까마는. 근데 고구마 10개 먹은 그 답답한, 저라도 좀 그 가슴을 뚫어드려야 될 텐데. 청년시대라는 닉네임 쓰신 분은 민생 문제는 TV에서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사들, 의대생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수긍하게 만드는 것이 민생 문제 해결하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대통령 기자회견 필요 없다. 지금 바로 전공의들이 있는 지부를 찾아가든지 병원을 계속해서 언제 이렇게 딱 한 날짜 잡아가지고 그쪽 병원도 다 준비해놔 대통령 가시니까 해가지고 다 사람들 준비해놓고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정말 신바닥 발바닥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그냥 부지런히 좀 다니고 또 다녀서, 그리고 전공의들
어디 집에 가 있거나 어디 뭐 다른 데 가 있으면 거기에 불시에 대통령이 좀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 그 필사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절박한 모습이라 할까요? 미리 경호팀, 경호는 잘 서야 되겠죠. 선진화된 첨단화된 경호팀들은 좀 표시 안 나게 그걸 잘 하라고, 그걸 좀 단단히 그것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좀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은 대과 없이 잘 치렀다, 이런 중론이 많더라고요. 저 이제 저 근무하는 방 안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거 끝나면 다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는 큰 오류 없이 잘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대통령이 혹시 그냥 전혀 변함없는 모습으로 혼자 뭐 국정 운영 너무 잘했는데 국민들이 몰라줘서 답답하다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가 반복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과드린다는 말도 하고 좀 변화된 모습 확실히 있는 것 같고 큰 뭐 오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꽤 좋은 점수를 주려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타향이라는 닉네임도 처음부터 이랬으면 선거 결과도 많이 달라졌을 것 아니냐. 한마디로 네 글자로 하면 만시지탄. 만시지탄. 총선 전에 해야 할 일을 등 떠밀려 하게 되니 모양새가 빠지는 거 아니냐. 특별한 아저씨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